네,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1662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장중 낙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장중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고요. 오늘 중국이 1% 이상 반등한 것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데 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부터 분석해 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 전환으로 낙폭을 줄이면서 166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 25포인트 가까이 낙폭이 컸던 것과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는 13포인트 하락한 166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유럽발 악재 영향을 받으면서 장 초반 1650포인트마저 위협받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0.8포인트 움직이면서 하락하면서 166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3천 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이 2천 넘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1,0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2포인트 하락한 4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86포인트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장 초반 48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시 구간 개인의 저가 매수가 강해지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18억 원, 외국인이 68억 원 팔고 있지만 여기에 개인이 저가 매수가 강해지면서 8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다소 악폭을 줄여가자 원달러 환율도 상승폭의 절반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4원 20전 오른 122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은 12시 구간의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코스피가 166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자동차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저가 매수와 실적 기대감에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포스코는 모두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삼성생명도 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강세, 현대모비스도 1.8% 이상 오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와 LG전자도 강보합 내지 2%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1%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2분기 영업이익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트롤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음도 0.3%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소가 0.7%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 ICT 0.5%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SK컴즈는 오버추어 코리아와 검색 광고 계약을 연장했다고 전해지면서 3.9%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해외 약세 등으로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SK에너지 등 일부 실적 호전주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에너지는 딱 보합권에 걸려 있습니다. 반면 NHN이 3% 이상 급등하면서 연중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웅진에너지도 2% 이상 오르고 있고 NC소프트도 5%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호전주는 오르고 있지만 반면 석유화학주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중국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과 또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기본 협정을 체결하면서 관세를 인하한 점도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성 하이케미 4%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와 호남석유 그리고 하나케미칼까지 2% 이상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LG화학도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약주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뚜렷한 대형 신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부광약품까지 모두 2%대에서 떨어지고 있고 동아제약과 종군당도 1%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관련주인데요. 관련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하이손익이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3D 카메라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주가도 급등하고 있고요. 또 옴니텔과 인스프리트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옴니텔이 10% 이상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전자도 4% 이상 오르고 있고 유비펄스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7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후반 들어서도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황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장 초반에 165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던 코스피가 그래도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166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굉장히 저가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이고 기관 역시 1000억 원 이상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나흘 만에 상승입니다. 이에 따라서 운수 장비 업종이 업종 내 최고 상승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자, 비숍님. 네. 오늘 장 힘이 많이 없습니다. 한 13포인트 정도 어제에 비해서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현금 가지신 분들은 웃으실 것 같고요. 하는 사이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는 미리 시장 전체를 설계하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점 하나는 지금 테마가 이것저것이 이제 솟구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주의하실 부분들이 이제 버려져 있던 거래 희소주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뒤쫓지 마시고요. 하시되 단기를 꼭 하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뭐가 물리거나 밀리거나 매집 과정 중에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좀 짚어드리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장 자체가 1670선에서 이제 지지가 되고 있다가요. 개인들의 선물 공략에 의하여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꺾어졌고요. 꺾어지면서 이제 말씀드린 1650선 바닥에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오늘 종가는요. 한 1670 정도의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전과 점심을 지나면서 일어났던 이런 해프닝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손절이란 그런 부분들은 쫓아갔던 종목에만 적용을 하시고 매집 중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패턴 자체는 오늘 이제 분할 매수를 마감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지난 2주간이요. 제가 여기 출연을 계속하면서요. 지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이제는 그 종목을 월요일이나 이제 끊을 때가 됐다. 이제는 끊고선 돈을 좀 만들고 이렇게 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50선까지 조정을 보고 끝부분에 가서는 이제 점점 분할 매수로 다가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완성할 때가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역발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시장 자체를 거꾸로 뒤집어서서 불안해지면 오히려 매수를 해 들어가시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패턴을 따라간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매수를 완성하실 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 변동성 같은 거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휘청거릴지라도 바닥권에 붙어 있는 종목이나 우량한 대형급의 종목들로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일부 완성을 해놓으시고요. 나머지 돈 가지고 그 종목 가지고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개별 종목 단타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많은 종목이 반짝반짝 올라갑니다. 하루 이틀 오르면 다시 꺾어지고 합니다만은 그중에서 연속성이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요. 나머지 돈만 가지고 짧게 단타는 하셔야 심심하지 않을 것이고요. 덩어리로 움직이는 부분은 가운데 메인 종목은요. 조금 밀리더라도 매집으로 계속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즉 내일부터는 시장이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분할 매수를 마감해야 할 때다.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을 거의 마지막 바닥권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13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데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주목하고 계셨던 우량주들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숍님께서 오늘 장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개별 종목 중에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을 골라봤습니다. 예. 해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도 포트에 제가 지금 포트에 넣어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매수가? 사고 싶으신 거군요, 비쇼님께서도요. 아니, 사도 되고요. 요런 개별주 정도를 건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것을 메인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메인은 아까 말씀드린 우량주들에 대한 분할 매집으로 완성을 하시고요. 예. 나머지 돈 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하라는 말씀이시죠. 해인은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는 이제 뭐 중기 이건 쪽의 회사가 되겠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올해 실적이 상당 부분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분기부터는 더욱더 많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차트 패턴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형 바닥을 멋지게 만들고 올라가는 중에 추세도 전혀 깨지지 않고 중간 부분에 지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이라면 지금 딱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요거를 매수하시면 가깝게는 4,200원까지 이제 급반전을 하게 되고요. 추세가 이제 이런 유의 흐름들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별로 뭐 교란만 없다면 쭉쭉 급등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니까 접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요. 손절 가격은요, 하단에 뭐 한 3,900원이나 3,800원이나 요 정도 아래쪽으로 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그 정도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윗부분의 목표가는 1차는 4,300원 정도 설정해 주시고 더 잘 뚫고 간다면 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 내용은 상당폭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별로 부담 없이 바닥권에서 이탈하는 개별형 급등주의 초입 모습 이렇게 해서 관심을 좀 두시면 좋지 않겠나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비숍님께서 포트를 고려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해인인데요. 현재 가격이 3,950원대, 오늘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강한 종목입니다. 2.6%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4,300원 정도 1차 목표가였고요. 2차 목표가는 5,000원까지도 보고 계신 종목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려야겠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언제든지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때는 닉네임과 함께 또 관련된 내용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닉네임 보내주시고요. 어떤 종목을 또 얼마에 몇 % 사셨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을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세원셀론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위 최고구먼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5,200원에 50%를 갖고 계시고 향후 대응 전략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세원셀론텍부터 봐주세요. 네, 시장이 좀 답답하다 보니까요. 이런 제대열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안으로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방어를 한다, 지수가 조금 흔들리고 할 적에 하면은 제약이나 바이오 쪽이 움직이는 것을 뭐 익히 알고 계실 건데요. 그런 흐름의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재료나 이야기 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 막혀 있는 동안 대안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쉬 꺾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탈을 하면서 서서히 올라옵니다. 현재는 추세 자체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급등은 어렵고요.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아마 꺾여서 한 5,000원대 원위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라가다 꺾이는 부분을 잡아내는 흐름은 일단 6,000원이 막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시장에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무도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매집이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매집된 사람들이 끌고 올라가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이런 6,000원 정도의 저항선은 저항이 되지 못함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약간 수익 중이신데요. 6,000원은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가깝게는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전진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흐름 자체에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겠는데 어떤 재료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부터 막 급등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참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장의 대안으로서 잠깐 순환 매 차원에서 오르는 거다 정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원셀론텍 상담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입니다. TV와 휴대폰, PC 3개 스크린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데이터에 끊어짐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TV가 있는데요. 이 TV를 뭐라고 부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스마트 TV, 2번
센팁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보내주실 때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3974님께서 보내신 AP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6,200원이시고요. 매도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AP 시스템 볼까요? 네, 아몰레드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조정을 받고요. 최근 패턴이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AP 시스템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도 개선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을 각광을 받고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패턴 자체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 싶은 실적 개선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이 정도면 반등하지 않겠냐 하고 따라 붙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추세 자체를 다시 꺾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여겨주시지 말고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일정 부분의 어떤 되돌림이나 순환매 차원에서의 한 타이밍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AP 시스템 6,200원에 매수하시고요. 지금 7,500원 달리고 7,300원 달리고 있으니까 수익 중이신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셨다면 8,000원쯤에 한번 끊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잡거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패턴은 좀 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라인을 바투 잡으시고요. 7,300원을 혹시 깨고 내려가게 되면요.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해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추세가 바뀐 것도 아니고 흐름 자체가 완전히 전환된 거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경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다시 밑으로 빠져서 7,000원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종지 상황을 봤을 때는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7,000원 부분에 가면 재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요. 7,300원을 깨지지 않는다면 현재 패턴에서 지수가 도와준다면 9,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3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들어온 종목들 모두 다 상담을 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내일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1부 시작 시간에 먼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내일도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4포인트 내린 1660선에 걸려 있습니다. 장 초반에 1650선을 찍기도 했는데요. 낙폭이 상당 부분 만회가 됐습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관 쪽에서도 1,1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은 3,4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인데요. 하지만 483선에서 약보합권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하락 반전한 거고요. 역시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들은 올 여름부터 정부가 권장하는 실내 냉방 온도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올해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석유 환산톤 TOE를 기준으로 400만 TOE에서 500만 TOE로 높이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2,000 TOE 이상으로 대형마트 크기인 대형 건물 586곳의 권장 냉방 온도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8월 중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형 건물의 개별 난방기를 시간당 10분씩 끄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정비 사업이 일시에 몰려 전세 수요가 급등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기를 강제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1년 범위에서 정비사업 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라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자금 내역 등 정보 공개 항목을 확대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조합 운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21개 항공사의 가격 단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또 국내 LPG 업계의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정위가 항공 화물 운임을 담합한 16개국 21개 항공사에 과징금 1,200억 원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 격인 항공운송업체가 소비가 집단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6,689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LPG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일반인 27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달 말께 제기될 예정입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쌀 수급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2005년에 생산된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정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그동안 실현되지 않았던 쌀의 사료용 공급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림부는 최근 사료회사들로부터 수요를 파악해 월 3만 톤씩 연간 36만 톤의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장관은 또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농지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올해 750억 원의 예산으로 500헥타르의 농지를 매입할 예정이지만 내년에는 매입 규모를 2,000헥타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먼저 비타민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TV와 휴대폰, PC 3개 스크린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데이터에 끊김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TV가 있는데요. 이 TV를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스마트 TV였습니다. 자, 먼저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가져가실 세 분을 선정해 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974님, 6166님, 2351님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겠고요. 신혜이손 로댕정 관람 티켓은 0311님, 3112님께 드리겠습니다. 책 선물도 남아있죠.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5427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